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이라는 클럽의 상징적인 선수가 팀을 떠날 가능성에 직면하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시즌 초부터 토트넘과의 이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가 한국 스타에 대해 분명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이적을 위해 부상을 가장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이적 가치를 8천만 파운드로 책정했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의 한계로 인해 4천만 파운드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과 맨체스터 시티가 이적 압박을 줄이고 UEFA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 클럽에 합류한 이후 손흥민은 중요한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투지와 열정으로 팀에 기여했습니다. 벌리 수비진을 홀로 제치고 득점하여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순간이나 토트넘을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한 기여는 손흥민을 토트넘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축구 또한 변화합니다. 손흥민은 33세에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경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집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솔랑키를 6천만 파운드에 영입할 것을 요청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의 축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의 지도 아래 팬들에게 신뢰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브레넌 존슨, 미키 반더 벤, 데안 쿨루셉스키 같은 젊은 선수들은 점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도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미키 반더 벤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키 반더 벤의 솔로 플레이로 그는 자신의 진영에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문까지 엄청난 속도로 공을 운반하며 모든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이 솔로 장면은 2020년 손흥민이 벌리를 상대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던 득점을 연상케 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득점 기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2분에 조슈아 지르크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얻었지만 토트넘의 골키퍼 구글리엘모 비카리오가 이를 훌륭하게 막아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최악의 순간은 42분에 찾아왔습니다.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제임스 매디슨에게 거친 태클을 가해 바로 퇴장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남은 경기 시간 동안 수적 열세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토트넘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지배를 이어갔습니다. 48분,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받은 데안 쿨루셉스키가 감각적인 터치로 두 번째 골을 넣으며 팀의 우위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는 이 장면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토트넘의 견고한 수비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선수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상대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78분에는 도미닉 솔랑키가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앞에 사례의 헤딩 패스를 받은 솔랑키는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근거리에서 득점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반격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골로 토트넘은 경기를 완벽히 장악하며 종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에릭 텐 하그 감독이 이끄는 팀은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까지 승점 7점으로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존슨, 솔랑키,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단순히 손흥민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트넘이 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강력한 팀을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이라는 클럽의 상징적인 선수가 팀을 떠날 가능성에 직면하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시즌 초부터 토트넘과의 이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가 한국 스타에 대해 분명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이적을 위해 부상을 가장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이적 가치를 8천만 파운드로 책정했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의 한계로 인해 4천만 파운드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과 맨체스터 시티가 이적 압박을 줄이고 UEFA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 클럽에 합류한 이후
손흥민은 중요한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투지와 열정으로 팀에 기여했습니다. 벌리 수비진을 홀로 제치고 득점하여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순간이나 토트넘을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한 기여는 손흥민을 토트넘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축구 또한 변화합니다. 손흥민은 33세에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경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집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솔랑키를 6천만 파운드에 영입할 것을 요청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의 축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의 지도 아래 팬들에게 신뢰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브레넌 존슨, 미키 반더 벤, 데안 쿨루셉스키 같은 젊은 선수들은 점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도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미키 반 더 벤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키 반 더 벤의 솔로 플레이로 그는 자신의 진영에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문까지 엄청난 속도로 공을 운반하며 모든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이 솔로 장면은 2020년 손흥민이 벌리를 상대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던 득점을 연상케 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득점 기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2분에 조슈아 지르크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얻었지만 토트넘의 골키퍼 구글리엘모 비카리오가 이를 훌륭하게 막아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최악의 순간은 42분에 찾아왔습니다.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제임스 매디슨에게 거친 태클을 가해 바로 퇴장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남은 경기 시간 동안 수적 열세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토트넘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지배를 이어갔습니다. 48분,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받은 데안 쿨루셉스키가 감각적인 터치로 두 번째 골을 넣으며 팀의 우위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는 이 장면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토트넘의 견고한 수비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선수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상대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78분에는 도미닉 솔랑키가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앞에 사레의 헤딩 패스를 받은 솔랑키는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근거리에서 득점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반격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골로 토트넘은 경기를 완벽히 장악하며 종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에릭 텐 하그 감독이 이끄는 팀은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까지 승점 7점으로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존슨, 솔랑키,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단순히 손흥민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트넘이 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강력한 팀을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